저희 집은 예전부터 돈이 많다거나 특별히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평범하게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빚에 쫓기거나 힘들어한 적도 없었죠. 다만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저 대부분 가정처럼 큰 여유 없이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8년 전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쯤 저는 사무직으로 6년 차에 접어들었고 2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 무렵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교대 근무하는 생산직으로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죠. 앞으로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면 내가 어떻게든 돌봐야 할 텐데 월급으론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몸도 살이 좀 쪘고 생김새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 이 상태로는 결혼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땐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인생의 즐거움 중 딱 절반만 포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생 때 단 3달 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서 바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어머니는 식당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당시만 해도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게 거의 없던 시절이라 가게는 현금이 쌓이는 구조였죠. 카드는 있었지만 가게 주인들이 카드 안 됩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번 돈이 차곡차곡 쌓였지만 아버지는 조금은 한량 기질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벌면 그냥 써버리는 시기였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월세도 내야 했지만 일거리는 별로 없고 계약도 잘 안 되니 2년 만에 사무실을 접게 되셨죠. 이후엔 사무실 없이 야외에서 그때 유행하던 이른바 떴다방 같은 일을 잠깐 하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대학을 다니고 취직할 때까지 아버지는 대리운전만 꾸준히 하셨어요.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야 하고 하루에 적게는 3만 원, 많아야 7만 원 정도 벌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슬아슬하게라도 버텨오며 살아왔죠. 그러다 제가 취직을 하면서부터는 부모님께 손 벌릴 일도 없어졌어요. 집과 가까운 곳에 취직한 건 아니어서 평일에는 집을 비우고 주말마다 하루쯤 집에 와서 쉬고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동네 친구들을 불러 술 마시고 새벽 2, 3시쯤 집에 들어가곤 했죠. 그리고는 술 기운에 부모님이 이제 돈 버는 게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친구들에게 넋두리도 하곤 했어요. 그 무렵 아버지는 매번 집을 나서실 때마다 꼭 들르는 편의점에서 로또를 한 장 사서 새벽에 손님이 없을 때 집에 오는 길에 대충 번호를 맞춰 보셨답니다.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서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날은 마침 누나도 자지 않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로또 번호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누나가 QR코드로 스캔해 보니 한 줄에 6숫자가 전부 맞아서 1등에 당첨된 거였습니다. 자고 계시던 엄마를 깨우고 집안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그때 저도 집에 들어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 소식 덕에 단번에 잠이 확 달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누군가 내 뒤통수를 세게 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족 성향을 보면 엄마와 저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쪽이고 아버지와 누나는 감성적이고 약간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친지분들께 바로 알리자고 했고 엄마는 가족끼리만 아는 게 좋겠다 하셨죠. 누나도 친척들까지는 알려도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친척들에게까지 퍼지면 소문이 금방 온 사돈의 8촌까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난 친척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말 힘들게 살던 시절 외가 쪽은 물론이고 친가 쪽은 더 심하게 모른 척했거든요. 친가 쪽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가 엄마한테 공짜 밥만 먹는 년이라며 5년 동안 못되게 굴었고 아버지 형제들은 사리분별도 없어서 할머니가 집 하나씩 해줬는데도 그걸 다 날려먹었죠. 거기다 아버지 누나라는 분은 자기 남편 보증 서달라고 할아버지 명의였던 집마저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부자가 되면 나랑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생각만 굳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단단해졌죠. 그런 저를 두고 어머니조차 내 말이 맞다고 하셨고 아버지도 계속 제 얘기 듣다가 결국 수긍하시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첨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773회차 1등이 17억쯤 되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로또 주인공은 아버지였으니 아버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여쭈었죠. 아버지도 남자라 그런지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벤츠 한번 꼭 몰아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 공감했어요. 그 순간 엄마도 인정하셨는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로또 발표 후에는 곧장 서울은행에 갈 수 없었어요. 제 기억의 달력이 거의 빨갛게 물든 주였거든요. 월요일이 임시공휴일, 화요일이 개천절, 수요일 목요일은 추석, 금요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라 일주일 내내 연휴였어요.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서 안절부절하셨죠. 추석이라 친척들이 집에 모였는데 당첨 사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괜히 근질거려 하시는 게 다 티났어요. 평소엔 부엌엔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던 아버지가 전 부치던 어머니한테 속이 답답하다며 소주를 찾으실 정도였죠. 정말 생각해보면 속으로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을까 싶어요. 밖에서 보면 완전 정서불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와중에 누나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아버지 보고 웃겨 죽겠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친척들은 아버지한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왜 가만 못 있냐고 계속 물었어요. 심지어 10월 9일 월요일까지 한글날이라 정말 피가 마르는 빨간 날 연휴였죠. 그리고 드디어 그 고대하던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새벽 5시에 다 같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 로또 1등 당첨금 받는 방법을 찾아봤나 봅니다. 아버지는 농협은행 앞에 가면 조폭이니 거지니 기부단체, 보험사 사람들이 쫙 깔려 있다며 직접 운전해서 조용히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화요일에 연차까지 냈는데 회사에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미 연휴라 10일 가까이 놀았는데 연차 써서 하루 더 쉰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무튼 저희 가족은 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4시간을 달려가다 휴게소도 딱 한 번만 들렀어요. 가는 내내 입맛도 없고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었는데 제대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참고로 누나는 돈가스에 김밥까지 먹고 제 우동까지 뺏어 먹어서 정말 신기한 사람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농협은행에 도착했어요.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니까 보안요원께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당황하셨는지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대신 엄마가 로또 당첨금 수령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은행 직원분들도 이런 경우를 자주 겪는지 특별하게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응해 주셨어요. 1층으로 올라가서도 대기해야 했어요. 손님이 있다느니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느니 아무튼 조금 기다렸죠. 그때 저는 힘이 쭉 빠져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 이미 영혼이 나가 계셨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주무신 건지 다크서클이 얼굴을 칠해놓은 듯 진하게 내려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은행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누나는 여기서도 신나서 혼자 커피 뽑아 먹으며 흥얼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도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는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셨고요. 엄마 역시 내색은 안 하셨지만 떨리는 마음이 전해져서 손을 꼭 잡고 함께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빨간 카페트가 둘러진 복도가 눈에 들어왔고 안내를 따라 극단 앞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왠지 익숙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셨죠. 그리고 어떻게 당첨됐냐, 좋은 꿈을 꿨냐, 처음이냐 등 거드론 형식적이지만 왠지 정감 가는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꽤 적극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갑작스럽게 큰 돈을 받게 되면 등단원 차원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며 절대 양도세 없이 큰 금액을 누구에게 주면 안 된다고도 하셨죠. 또 배우자에게는 5천만 원,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 양도세 부담 없이 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이 입금되는 걸 보시곤 아버지는 두 손을 떨며 그만 눈물을 훔치셨어요. 평소 눈물이 없던 엄마도 몰래 눈물을 닦으셨고요. 이렇게 여러 설명을 듣고 나오던 길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평생 큰돈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손해라도 보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난 6년 동안 로또를 사셨다고 처음 털어놓으셨어요. 1등이 간절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식들에게 중고차 한 대씩 사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 하늘에 닿았던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누나나 저나 더 빨리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본인들보다 저희를 먼저 챙기고 계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저는 출근 때문에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왔고 주말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엄마가 점심에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비싸기로 유명한 집이었는데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는 사이 아버지는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 후 집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며 엄마는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공부하셨어요.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며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원룸 임대 건물을 한 채 구입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15억 정도였고 절반은 대출을 받았지만 건물은 신축의 16개 방이 다 차면 월세만 550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었어요. 또 당시에 재개발 예정지 땅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 원룸이 항상 만실일 수는 없어서 걱정도 하셨지만 아직까진 손해는 안 보고 계십니다. 누나에게는 새 스포티지 풀옵션을, 저에게는 K7을 사주셨어요. 아버지의 수건이었던 벤츠도 결국 계약하셨죠. 하지만 계약하고 열흘도 못 돼서 엄마의 한마디에 취소하게 됐고 아버지는 아직도 벤츠는 타보시진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한참 웃었어요. 지금도 길에서 벤츠만 봐도 한동안 서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모습에 엄마가 등짝을 툭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곤 하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엔 부모님 걱정뿐이던 제가 이제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만 봐도 든든하니까요. 그러다 2020년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117kg에서 70kg까지 감량했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직장도 작지만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1억이 넘는 금액에 당첨된 사람치고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더 바랄 것도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장을 보실 때 5천 원 아끼려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 모습이 제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상 손님들 상대하느라 힘들게 대리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그 뒤로는 매주 5천 원씩 꾸준히 사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의 로또 1등 당첨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꼭 좋은 기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